안녕하세요. 작가와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책은 외로운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김정은 작가님이 쓰셨고요. 띠지로 되게 눈길을 확 끄는 문구가 있는데 어르신은 바퀴벌레가 뒤덮인 채 누군가 오길 기도하며 11일간을 버텼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역사회의 생생한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사례가 엄청 생생합니다. 읽어보시면 옆에 없었지만 바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사례를 잘 이렇게 묘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과 내용을 훑어봤을 때 바로 먼저 떠오른 책이 있는데요.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우연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여기 보면 일본의 NHK 프로젝트 팀이 글을 썼고요. 우리나라에는 2012년도 7월 여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책이죠.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목차가 얘는 더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행여 사망자, 그리고 거부한 시신의 행방, 급진하는 평생 미혼, 약간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뭔가 먼저 앞에 가는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목자 생생하다, 목자를 세부적으로 적었다라는 것도 다시 보면서 기억이 이제 다시 되살아났는데, 요게 제 눈길을 또 이제 붙잡았죠. 통계청 등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나라 독거 노인분들이 2000년도에는 55만 명, 2010년도에는 102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보신 것처럼 얘가 2012년도에 나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2010년도가 이 당시에는 최근 자료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현재는 얼마나 될까요? 그 비율이. 항상 이제 매스컴에서 고령화 시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이제 숫자로 봤을 때 약간 이제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막 뭐 100명은 오히려 와닿는데 1000명, 만 명, 10만 명, 100만 명 이러면 어쨌든 2020 지금 3년도인데 이제 4년도죠. 4년도 참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그 여기 이제 요게 이게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보 누리집 국가지표 체계라고 하는데 찾아놨고요. 보면은 독거노인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 2017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아까 2010년도에 100만 명 정도 됐잖아요. 여기 어딘가 100만 명 있겠죠? 그래서 쭉 숫자 보면은 이제 2023년도에는 199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좀 가늠하면서 이제 문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작가님이 북극구로 먼저 이제 책을 POD로 내셨어요. 북극구는 보통 POD로 책을 내시려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POD는 이제 독자가 한 권 한 권 주문을 하면 이제 그제서야 인쇄를 하는 그런 거고 그 뒤에 이제 이북을 저희 통해서 이제 7월 달에 내신 거죠. 내셨는데 이거를 클릭하고 보시면은 이 목차가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 그 책을 출간할 때 상세하게 넣지를 않아가지고 다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다 보이지가 않아서 POD도 그럴 것 같긴 한데 POD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OD의 예, POD의 목차도 챕터 2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역사회 현장의 사례가 그냥 한 줄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챕터 2가 요 얘기를 좀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원고에서 목차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작가의 말이 있는데 작가의 말은 같이 좀 보면은 우리나라 35년까지는 344만 명 이제 숫자가 약간 더 와닿죠. 네, 어떤 정도인지 되게 와닿는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극적인 사고를 막는 데 이바지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쓰셨고요. 사회복지하는 간호사가 지금 목차만 봐도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이 작가님께서는 원래 간호사 업무를 하시다가 사회복지사로 이제 직업을 바꾸신 거죠. 바꾸셨는데 초반에 글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하세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근데 처음에 제목을 보지 않고 요 내용만 보면 어린 시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게 왜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한데 천천히 읽다 보면은 아, 이게 결국 이 작가님의 직업 선택과 뒤에 고민하시는 내용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야기로 굉장히 이제 좀 보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보일 수 있게 그렇게 글을 쓰셨고요. 지역사회 현장의 사례가 이제 정말 생생해요. 이제 아까 그 보셨던 띠지에 봤던 바퀴벌레 이런 사례가 여기 주 2회 밑바찬 서비스 어르신의 모니터링 부재에 따른 생명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여러 복지 제도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죠.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일 동안 무더운 여름 어르신께서 생존하기 위해 의지로 살아남은 아주 소중한 사례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어떤 작가님의 의견도 잘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 읽다 보면 중간에 어떤 내용들도 있냐면 간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거보다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보는 사례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 이런 사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우리는 괜찮은가요에서 개인 차원과 기관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시면서 이 작가님과 유사한 업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회복지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데 힘든 분들한테 이제 약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도움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시 잠깐 앞으로 넘어와서 사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매뉴얼처럼 사망이 예상될 때 그리고 소방관 분들하고 이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어떤 걸 알려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책에 쓰셨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의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부끄럽게도 처음 알았는데요. 노노케어라는 이야기를 이제 글에서 쓰셨어요. 그래서 노노케어가 뭔지 이제 검색을 했는데 혹시 저처럼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해서 노노케어 보면 이게 글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네이버 블로그 세 번째 거 보시면은 2017년도 노노케어는 건강한 어르신에게는 독거노인을 돕는 일자리를 주고 독거노인 분들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노무케어가 이제 말벗 서비스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외롭지 않게 우리가 다 그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요 제도를 소개하고 있고 되게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노노케어 말고 경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네, 그 외로운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POD네요. POD 말고 기왕이면 전자책이니까 이북으로 네, 붙여놓고 네. 그래서 어, 이제 제목을 보면 좀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부터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잘 지내보자라는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책 제목에서는 외로운 죽음으로부터가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고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고 보시려고 하면은
띄어쓰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